은퇴 후 무너진 재정, 5060대 노후 파산 급증의 실체. 아, 은퇴라는 단어, 참 달콤하면서도 묘한 느낌이죠?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꿈꿔왔던 자유로운 시간, 마음껏 쉬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내가 바라던 은퇴인가? 싶을 정도로 재정이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누군가의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내 주변 누구에게나 혹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공감하면서 읽다 보면 아, 나도 준비를 좀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1. 은퇴 후 재정 붕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은퇴 준비는 흔히 노후, 자금 이야기로만 좁게 이해되곤 해요. 맞아요. 돈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 재정 붕괴는 단순히 자금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원인이 숨어 있어요. 첫째, 은퇴 전까지의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아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돈 걱정 없이 썼던 부분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재정이 금세 악화돼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찾아오기도 해요.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집 수리 비용 같은 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죠. 특히 5060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 이슈가 빈번해지는 시기라 의료비 부담이 커져요. 셋째, 빚이 있다면 더 위험해요. 은퇴 후에도 대출 상환이나 카드값 같은 부채가 남아있으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소득 재원 마련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노후 파산의 현실. 이런 말만 들으면 막연할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 55세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30년 가까이 제조업체에서 일했어요. 퇴직금도 적지 않았고 국민연금도 받았지만 은퇴 후에도 기존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죠. 매달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할부도 계속 냈어요. 게다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어났고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죠. 결국 빚을 더 내서 생활을 이어갔고 3년 만에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번째 사례, 60대 박 씨 부부 이야기. 박 씨 부부는 은퇴 전 집 대출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아내가 일하는 소액의 수입으로 생활했지만 집 수리비와 자녀 결혼 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계속 빚이 쌓였죠.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와 빚 상환을 맞추기 어려워졌고 결국 파산 신청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사례, 58세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했지만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대출 이자가 부담돼 월급 대부분이 빚 갚는 데 쓰였죠. 결국 기본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신용 점수도 떨어졌어요. 이로 인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어려워졌고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3. 전문가가 보는 노후 파산 급증의 이유. 재정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 급증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로만 보지 않아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준비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첫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에 맞는 충분한 자산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60대에 은퇴하면 10년 정도만 생활비 걱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20년 이상 장수하는 시대니까요. 둘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급액이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특히 중산층 이하의 경우 이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겁죠. 셋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의 증가도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집값이 비싸서 집을 장만하는데 대출을 많이 쓰고 그 대출을 은퇴 후에도 갚아야 하니 재정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 넷째,
은퇴 후에도 계속 소비 중심의 생활 습관이 유지되는 점이에요. 은퇴는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인 만큼 소비 패턴을 조절하는 게 필수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4. 현실적 대책과 준비 방법.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현실적 대책을 소개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전 재정 점검이에요. 내 자산과 부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계산해서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해요. 둘째, 빚은 은퇴 전에 최대한 줄여야 해요. 대출이 남아있으면 은퇴 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고금리 카드 대출이나 소비성 대출은 꼭 정리해야 해요. 셋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필수예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크게 줄여야 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넷째,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재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등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올릴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다섯째, 연금과 보험 제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실손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서 재정 리스크를 줄여야 하죠. 5.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보자. 노후 파산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군가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미뤘다가 막상 은퇴 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내일이든 몇 년 뒤든 은퇴라는 큰 변화를 맞을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생활비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5060대가 되지 않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현실적인 도움을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결코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걸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재정 붕괴와 노후 파산의 현실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나눠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꼭 주의해야 하는지 친근한 말투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1. 내 재정 상태 얼마나 준비됐나?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현재 재정 상태 진단이에요.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과 나갈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한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모두 합해보고 빚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비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예상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비인데요. 실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게 꼭 필요해요. 요즘 5060대 부부 기준으로 보면 최소 생활비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으로 약 60만 원 정도일인 기준으로 부부가 두 사람 다 받는다고 해도 월 120만 원 수준이에요. 퇴직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도 월 생활비와 차이가 크죠.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자금이나 소득원이 없으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2. 빚 정리, 은퇴 준비의 필수 관문. 빚이 있다면 은퇴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을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중요해요. 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도 많아서 시간만 흐르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가능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이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단,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전체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3. 소비 습관 변화, 작지만 확실한 효과.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외식 줄이기, 전기가스 등 공과금 아끼기,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은퇴자들이 월 평균 생활비의 1015% 정도만 줄여도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난다고 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만들죠. 또 소비를 줄일 때는 가치 있는 소비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아요. 건강에 투자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출을 조절하는 거죠. 4. 소득 다변화, 은퇴 후 재정 안정성 높이기. 은퇴하면 쉬어야지라는 생각도 좋지만 재정 안정 차원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훨씬 든든해요. 예를 들어 60대 초반이라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컨설팅, 작은 가게 운영 등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년간 영업을 해온 분이라면 그 경험을 살려 소규모 창업이나 교육 사업을 해볼 수 있죠. 소득이 생기면 빚 상환도 수월해지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5. 연금과 보험 점검, 꼭 챙겨야 할 안전망.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잘 활용해야 해요. 최근에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금융 전문가 상담을 받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060대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술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하지만 보험도 무턱대고 많이 드는 건 부담만 될 수 있으니 필요한 보장만 적절히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6. 주의할 점과 꼭 기억할 팁? 빚은 무조건 줄이는 게 먼저. 빚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재정 압박이 심해져요. 은퇴 전에 대출 상환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비상금은 따로 마련하기. 생활비와 별도로 최소 3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은 꼭 준비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판이 됩니다. 부동산과 자산은 유동성도 따져봐야. 집 한 채가 자산이라고 하지만 급할 때 바로 팔아서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산의 유동성도 함께 점검하세요. 가족과 대화하기. 재정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가족과 은퇴 계획과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함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 상담 활용하기. 재정 계획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혼자 하다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금융 전문가나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해요. 7. 마치며. 5060대 은퇴 후 재정 문제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아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빚을 줄이며 소비를 조절하고 소득을 다변화하고 연금과 보험을 꼼꼼히 챙긴다면 노후 파산을 막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감입니다.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조금씩 준비해 나가요.